반갑습니다. 차신성입니다. HLB의 호재성 기사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라 피로감이 누적되실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지속적으로 시청하신 팬분들이라면 모멘텀이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와도 주가가 반응하지 않는 건 특정한 주체가 주식 가격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흐름을 알아야 투자가 쉽습니다. 아무리 좋은 펀더멘탈 실적이 발표된다고 주식 가격은 상승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2021년부터 삼성전자는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기업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왔으나 주가는 반대로 흘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실적과 재무적인 요인으로는 주식 가격을 결정지을 수 없다는 제 결론입니다. HLB의 경우에는 2019년 주가 폭등 당시에는 진 회장이 유튜브에 출연하면서 리보세라닙에 오염된 데이터를 벌어졌고 유럽 종합학회에서 2019 베스트 오브 에스모에 선정되며 주가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과거의 데이터보다 더 가시적인 호재성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 속에 잊혀져가는 나노코박스, 실체도 없고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는 이슈의 큰 폭의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나노코박스는 실체도 없는 이슈에도 급등을 하는 판국에 작년에는 OS 값이 22.1개월, 2023년 올해에는 가남 NDA 신청 이슈가 파급력이 더 큰데도 주가는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LB의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것을 공매도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공매도 금지가 된다면 주가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코로나 직후에는 국내 증시에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매도를 규제하고 공매도 금지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HLB 주가는 어땠습니까? 상승이 일어났나요? 결과는 어땠죠? 주가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공매도와 공매도 잔고입니다. 여러분들이 HLB 주식이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HLB 주가가 저점일 때와 고점일 때의 공매도 잔고를 확인해 봤습니다. 2016년 고점일 때 당시 공매도 잔고는 대략 300억이 조금 안 됐었고요. 주가가 폭락한 2016년 저점에는 대략 170억에서 200억 정도로 공매도 잔고가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2018년 최고점을 기록한 5월에는 약 3천억까지 공매도 잔고가 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공매도 잔고는 10배가 넘게 올랐지만 공매도 청산은 없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2019년 6.27 사태가 일어나기 전 공매도 잔고를 확인하겠습니다. 이 당시 공매도 잔고는 약 4천억에서 6.27 사태가 일어난 이후 잔고 금액은 1000억대까지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 수량은 200만 주가 조금 안 되는 상환이 있었습니다. 이후 HLB 주가가 22만원까지 치솟으며 공매도 잔고는 한때 1조원까지 치솟은 적이 있지만 공매도 잔고 수량을 6.27 사태 전과 후를 살펴보면 수량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때도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공매도 청산은 없었습니다. 2021년 2.16 사태가 일어난 시점에도 공매도 잔고는 3천억과 공매도 수량의 차이는 주가 등락폭이 일어나기 전과 후의 수량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LB의 주가가 62,000원까지 상승한 9월에는 공매도 잔고가 3,500억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주가 상승에도 공매도 포지션 청산은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가가 10배가 오른다고 칩시다. 현재 공매도 잔고가 2,600억인 걸 감안했을 때 주가가 10배 오르면 공매도 잔고도 3조까지 치솟습니다. 잔고가 이렇게 오른다고 공매도 세력이 파산할까요? HLB 기업의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 현황을 살펴보면 골드만삭스와 메릴린치, 모간 스탠리가 있습니다. 이 주체들의 시가총액을 확인해보면 모간 스탠리의 경우 시총이 약 200조로 확인되며 골드만삭스는 150조,
메릴 린치는 시총 85조에 육박하는 SK 하이닉스를 상대로 공매도가 가능한 기업입니다. 이런 자금력을 가진 메릴 린치가 LB 주가가 폭등한다고 파산을 할까요?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을 통틀어 공매도 잔고 상위 52 종목을 살펴보면 죄다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모간 스탠리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H1B 주식이 10배가 오르든 100배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10배가 오른다고 해서 공매도가 파산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매도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공매도 제도는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숙명을 갖고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건 신흥국에 비해 천주국의 권위입니다. 국내 증시를 장악한 외국인의 주식 보유 비율이 많기 때문에 공매도의 처벌이 솜방망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에 대항해서 힘 빼지 말고 수긍하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 세 번째는 호가창입니다. 호가창을 보면 세력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현재 HLB 그룹주가 급등락을 보이면서 호가창을 자세히 보시면 텅텅 빈 호가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호가창에 적은 물량으로 급등을 만드는 건 물량 테스트의 의미로 확인을 해봐야 되고, 거래 없는 상승은 세력이 물량을 넘길 의도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진정한 상승이 아니라는 거죠. 세력이 찐으로 상승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세 차익 목적으로 주가를 올려야 하고, 본인들이 보유한 주식을 매도 호가창에 걸어두고 주가 상승을 만듭니다. 이때 세력은 자전거래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본인들 물량을 매도에 걸고 본인들이 그 물량을 다시 재매수해서 주가를 올리는 구조입니다. 세력이 시세 차익 목적으로 주식 가격을 올린다면 본인들이 보유한 물량을 매도하기 위해서 많은 물량을 매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없고 거래대금이 들어오지 않는 것을 봤을 때는 일종의 매집 형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즘 HLB 그룹주가 이런 식으로 상승폭을 만드는데요. 지난주에는 엘바스가 상승을 했고, 이번 주 월요일에는 엘글이 상승을 했고, 어제는 엘생이 급등을 했습니다. 엘바스는 150억, 엘글은 200억, 엘생은 500억으로 매우 낮은 거래 대금으로 상승폭을 만들었다는 건 물량 테스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재밌는 건 엘바스가 2022년 5월 31일 점상을 갈 때는 250억으로 점상을 만들었고요. 다음 날인 6월 2일에는 38억으로 점상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에도 300억으로 점상을 만들었고요. 이런 식으로 거래대금을 확인해 봤을 때 세력은 언제든 명분만 있다면 충분히 급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LB그룹주는 호재성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건 특정한 주체의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입니다. 호재성 기사에 주가가 반응했다면 LB 주가는 50만원 이상이 넘어갔어야 합니다. LB는 급등락을 보이는 구간에 공매도 잔고와 수량을 파악해 본 결과 주가 폭등이 일어나는 시점에서도 공매도 포지션 청산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기 전 HLB 공매도 잔고는 3천억 정도를 유지하는 선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현재 공매도 잔고 2,600억은 많은 비중이 아니라는 것쯤은 인지해야 합니다. 세력은 적은 돈으로도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계획이 마무리되는 시점이면 어떠한 이슈가 되더라도 주가를 올린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기술적 분석으로 본 HLB의 상황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HLB 그룹주를 응원하는 차원에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차신성이 멤버십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HLB 영상은 초급반 멤버십 영상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한 달 구독료는 5,000원 정도로 저렴하게 설정되었습니다. 부담 가지 않는 선에서 분석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중급반과 상급반의 멤버십 활용은 스스로 주식을 매매할 수 있을 때까지 최소한의 실력을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차트를 배워 쏘 위기 배로 차트를 배워 쏘 위기 배로 차트의 신